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아리송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정남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장이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고민들을 꽤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CPI를 어떻게 소화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장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 고민해 주시죠. 네, CPI가 잘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잡혀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시장에선 정확하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함 차장, 금리 인하하면 나스닥이 좋은 거 아니야? 맞죠. 하지만 지금은 그 논리로 투영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고금리 시대는요, 부익부 빈익빈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장이거든요. 즉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고금리 시장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더 좋아져요. 왜냐? 몇 명 안 되는 부자가 단순히 돈만 빌려줘도 네. 따박따박 받는 돈이 튼튼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빌려서 무언가 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쏠림이 바로 빅테크의 쏠림이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철저하게 소외되었었던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해석이 바로 어저께 미국 증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도 맵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 네.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 그동안에 우리를 즐겁게 했었던 빅테크 종목들은 죄다 빨간색. 네. 그 나머지 전역이 전부 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의 지수의 위치보다는 시장의 색깔이 중요하다. 지금 시장은 9월에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인플레만 보지 말고 우리는 고용도 봐라고 하면서 본인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어필을 보였고, 이제 데이터까지 나왔기 때문에 9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다 같이 망가졌다가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 것이 가장 우려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부터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 빠지기만 한다,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금리 인하라는 명분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색깔이 바뀌려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은 충격적으로 많이 뭐야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러셀 지수는 3%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죠. 한국 증시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라고 할 때 엄밀하게 따지면 SK하이닉스는 불편할 수 있겠죠. 빅테크를 쫓아서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해석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봤었을 때 한국 시장은 지수에 빗대서 봤었을 때 나스닥을 추종했다기보다는 러셀의 영향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의 오전 시장은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 내용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어제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조금 밀리다고 한다면 네. 5장이 버텨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지수 전체는 이렇게 보고 오늘은 종목별로 그동안에 못 갔었던,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되는 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주가 이제 분할 매수를, 어저께 미국 올라온 종목들이 네. 건설주들이 이제 주택 건설주 걔들도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PF 리스크 때문에 맞아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계속,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본다면 바이오가 앞서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를 먼저 보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건설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고 제가 여기서 막 말씀을 드려도 적극 매수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사이클이고, 실제로 PF 리스크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오픈, 이거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까지 버텨낸 것을 지금 터진다라는 부분은 조금 너무 억지 논리이지 않나? 그러한 것들 논리에서 두 섹터를 봐야 되는데, 건설증권이거든요. 증권이 피해가 크니까. 근데 증권주는 지금 조금 이제는 어깨를 피려고 네. 하고 있죠. 바닥 논리에서 급하게 턴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지금 그쪽, 원래는 신재생 쪽을 저는 더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트럼프 정확하게 이해상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도 신재생을 먼저 봐야겠지만 그런 리스크 때문에 건설주가 먼저 반응한 것이 어제 미국장이지 않나. 한국 증시도 건설주 안에서 제일 싸 보이는 건 GS 건설이에요. 그때 한번 순살 리스크로 한번 네. 얻어맞았고 그러한 것들로 뭐 건설주를 밸류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뭐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가장 싸져 있어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은 GS라고 생각이 들고 이도저도 안 하고 무난하게 본다면 현대건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는 한번 짜보고 오늘 건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만한 한 날이 되지 않을까. 처음으로 이제는 건설주를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적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7월 12일 오전 7시 52분 처음으로 함차장의 건설주 언급 이거 적어놓고 GS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까지 네. 일단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건설주도 건설주인데 그 앞단에 저희에게 먼저 정말 큰 시사점과 뭐 많은 상승률도 안겨준 섹터가 바로 바이오예요. 함 차장님의 바이오 특집 네. 이후 전후 엄청난 좋은 시세가 났었는데 어제 이제 CPI를 앞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불편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왔고 시간에 HLB 하한가까지 있었단 말이죠. 바이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 기회입니까?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하고 좀 이탈을 해야 될까요? 많이 올라갔던 섹터 내에서의 조정을 주는 부담감이 있는 섹터는 맞아요. 네.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로 수혜를 본다는 것은 여전히 아이인재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바이오가 한 섹터가 망가질 때, 한 종목이 망가질 때 다른 종목들이 연쇄 반응이 없었어요. 특히 HLB 그룹은 올라갈 때도 지 혼자 가고 떨어질 때도 자기 혼자 떨어졌던 그룹이라서 이것이 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어저께도 이제 좀 조정을 줬죠. 이럴 때는 종목별로 올라갈 때 찾아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럴 때 못 담았었던 투자자들에게 적정하게 나의 타이밍에 매수 기회가 오는 것으로 본다. 바이오 사이클은 요렇게 끝날 사이클 자체가 바이오 섹터 갖고 있는 성격이 그래서 매매는 좀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정에서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모습을 들어간다면 조금 남들보다 편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오히려 안테나를 세워놓고 봐야 되는 오늘 아침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충분히 시황관 네. 전달 받았고요. 이제 어제 이슈는 또 삼성, 언팩, XR 네. 이렇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삼성의 일정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가 어디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 XR 쪽은 앞서 이제 이사님은 출연진께서는 아직까지는 기기의 대중화, 보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줬단 말이죠. 함 차장님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XR 쪽에 다른 시각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XR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자이언트 스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10분의 1 토막도 더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많이 빠져서 시장이 어떤 그 호가의 공백과 엷은 걸 노려서 한번 이제 이렇게 발작 쇼크가 나오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주종을 주었다가 이제 추세 전환을 만드는 네. 그 시작점이 어디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뭐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로 철저하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섹터 중에 네.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에서 플랫폼을 내단다고 했으니 이제는 여기서 기대를 해볼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메타버스가 갔었을 때는 글라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또 코인과 연결됐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른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지만 네. 어쨌든 삼성에서 이쪽에 플랫폼 예고를 했고 주가는 빠질 만큼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반등을 노려서 탈출 전략을 짠다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10% 15%가 아닐 아니니까요. 거라서 네. 이 자리에서 뭐 탈출 전략을 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이 지금 최근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서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 번에 손바뀜은 나왔고 추세 전환은 조금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앞서 출연진은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얘기를 주신 것 같고 네. 함차장님은 약간 보유자 관점에서 네. 전략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과 애플의 더블 모멘텀 안고 있는 폴더블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쪽도 소외돼 있었고요. 그런데 텐덤 OLED에 대한 기대감 속에 LG 디스플레이랑 일부 종목들은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요. 어디에 무게 둘까요? 일단 지금 폴더블 자체는 화웨이한테 뺏겼죠. 그런데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랑 결합해서 이 시장. 근데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폴더블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해본다. 그리고 교체 수요가 좀 한 번과 맞물린다. 그래서 지금 이쪽 핸드셋 관련된 판매량에 대한 예상치들이 조금 눈높이가 올라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코로나 때 한번 다 바꿨던 것을 이번에, 그리고 원래 신규 제품이 첫 번째 제품보다 두 번째 제품이 더 좋아요. 기대감이 더 맞아요. 좋고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겁고 저거 안 써. 뭐 그리고 좋은지 나쁜지 보고 해야 되는데 폴더블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글 쓰시는 분들에서. 그래서 이번이 그러한 의미 속에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관련된 주들이 확 이것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가려면 애플의 폴더블이 나온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이쪽과 관련돼서 해경해 본다면 뭐 일단 주식에서 어떤 종목들이 반응하는지. 그래서 폴더블보다는 신규 폰과 의미를 했었을 때는 세경 하이테크 정도는 그 뉴스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 정도가 보여진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원래는 폴더블 하면 힌지 관련된 주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은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KH바텍과 파이nem텍인데 요거는 조금 적어도 추세 전환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렌텍에 대한 언급도 준비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맞아요. 어느 포인트입니까?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중에서 아이폰이 이거 카더라 통신으로 미국에서 나온 카더라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카더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2027년부터 배터리 탈부착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출시할래? 라는 뉴스 속에서 이것이 한국 시장에 반영될까 했었는데 다음날 이렌텍에 딱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그것과 관련되면 아이폰만 해야 될까요? 삼성도 이제 배터리 탈부착과 관련돼서 폐배터리 활용을 위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셋을 이제 이렌텍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SS. 그렇죠. 네. 가정용 ESS도 LG전자가 손잡고 공동 개발해가지고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휴대폰 배터리 탈부착, 하나는 가정용 ESS. 둘 다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하다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또 하나의 부품주 쪽에서 한번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 최근에 좀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세경하이텍, 이렌텍 언급받았고요. 네. 저희 LG 디스플레이 짚고 갈게요. 요즘 LG그룹주 내 그러니까 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이 회복을 보이고 있는 거 긍정적인데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좀 압도적이네요. TV 교체 수요가 조금 더 있다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전제품은 코로나 때 일제히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빠른 속도는 이제 노트북일 것 같아요. 랩탑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포트가 OLED 가동률이 상승했다. 올 하반기에 LG 디스플레이 흑자 전망이 기대된다. 내년에는 온기로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OLED 쪽에서 북미 고객사들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출하량도 늘어서 대형 OLED와 이쪽이 출하량도 58% 정도 증가했고 대형도 41% 증가해서 출하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제는 OLED 쪽이 정말 맨날 OLED가 언제적 OLED인데 아직도 OLED가 실질적으로 좀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봤었을 때 기나긴 적자의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리포트로 나오면서 수치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한번 크게 돈을 벌면 실적을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슈들이 있죠. 그렇지만
뭐 적정한 타이밍을 기다려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장비주들은 수혜로 소재 장비주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야스, 그중에서 뭐 선익 시스템, 그렇죠. 덕산 뭐 그렇죠. 많잖아요. 맞습니다. 덕산그룹주가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선익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그 마이크로 OLED 소형 시장에서 증착 시장에서는 이제 독보적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이쪽이 중국향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주가가 잘 갈 때는 방송에서 늘 틀면 나왔었던 종목인데 주가 빠지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저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줄 때 관심을 갖자라는 관점에서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OLED 시장과 자기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교집합이 있는 종목 네. 선익 시스템 좀 눈여겨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개장 전 주목해볼 체크할 종목도 OLED 네. 밸류체인의 이제 LX 세미콘.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 따라가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 LX 세미콘인데요. 그 이제 DDI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관련된 네. 이것이 이제 매출 90% 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잘 되면 이 회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올라온 것 대비 주가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가고 있어요. 진짜로 잘 파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맞아? 근데 지금 그렇게 팔았고 또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이제 PR 밸류로서 주가 놀라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가 비싼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출 대부분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네. 라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도 그 부분을 알고 이제 좀 다양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일단은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탑재된 거에서 지금 삼성 폴더블도 교체 수요가 나는 것처럼 새로운 기기를 꾸준히 팔 수 있는 것이 애플과 삼성의 전략이에요. 모든 기능을 다 하는 제품을 지금 당장이라도 삼성과 애플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교체 수요를 만들어야 될 테니 끊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로 간다면 디스플레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것들이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수혜를 가게 될 텐데 마진율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LG 디스플레이 네가 할 일이고 너가 북미 시장에다가 많이 팔았다서 출량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LX 세미콘은 확실히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사업도 볼 거야 라는 얘기인데 아직은 유리기판 사업을 뭐 투영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회사도 자체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쌀 때 조금 모아가 보자.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좀 그동안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에서 시야를 넓혀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LX 세미콘 원래 이름은 실리콘웍스였었죠. 그렇죠. 네, LX 옛날 세미콘 이름이죠. LG 그룹에 속해 있는 이 종목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사업의 다각화 포인트까지 기억해 두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사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